네, 첫 번째 준비한 재료 이겁니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 시점에서 집권을 해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이용 안 한다. 이동 차량 안에서 화상회의하겠다. 이렇게 어제 그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청와대 벙커 대신 달리는 벙커. 자,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통이동 집무실에 머물 경우에 기존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신에 이동용 차량을 이용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 최초 보도는요. 어제 그 JTBC 정혜성 기자가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는 기자입니다. 통이동 집무실에 지하 벙커를 설치하고 미니버스 크기의 국가지도통신 차량을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차량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뭐 청와대 취재를 해봤지만 이런 존재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대통령이 지방 행사 같은 데를 갈 때 같이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 안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이 안에는요. 국가 비상지휘망, 뭐 재난안전통신망, 또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고 하고요. 자, 근데 말로 하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마 영화 장면 같은 거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겉모습에는 그냥 일반적인 트럭이나 버스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저렇게 온갖 기계 장비들, 통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이런 뭔가 비밀스러운 이런 차량. 흔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통이동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출퇴근 이동 과정에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사실 이런 장면 볼 때마다 뭐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거 있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이동 차량이 존재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된 건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고 5월 10일 기점으로 취임식 기점으로 청와대를 100%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의지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알려진 것처럼 지금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전을 하려 했지만 현재로서는 좀 무산된 상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벙커는 사용하는 거 아니냐. 통이동에서 집무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전망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윤 당선인이 청와대 벙커 사용하는 거 말고 다른 대책은 없느냐라고 물었고 그러면서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든지 다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돌려드리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시스템인데 아까 뭐 영화에서 잠깐 봤지만 저 정도 버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버스 규모 정도라면은 이게 원활하게 위기관리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청와대 벙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사실상 청와대 경내에 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지 위치는 모릅니다. 뭐 저 역시 출입하는 기자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고요. 다만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여야 지도부들이 이렇게 지하 벙커로 내려가는 이런 사진들은 공개가 된 적이 있고요. 출입구가 뭐 1m 정도의 철판, 강철판으로 출구가 닫혀 있다. 그리고 또 웬만한 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말 그대로 지하 벙커인 거죠. 상당히 규모도 크고요. 참고로 이명박 정부, MB 때는 이 지하에서 비상경제체제 회의를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경제회의를 왜 지하 벙커에서 하느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하 벙커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한 적이 있고요. 자, 하지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미니버스, 미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임시 비상용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 비상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벙커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사용하게 되는 플랜 B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청와대 벙커보다는 갖춰져 있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통이동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대통령 당선인 근무를 하게 되면 이동형 차량 주차를 해놔야 되겠죠. 그쵸. 그 앞에다가 상시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테러나 어떤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보 불안의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합적인 정보망이 구비된 초현대식 벙커를 바로 옆에 놔두고 통이동 비좁은 사무실이나 어떤 뭐 방송사 중계 차량 같은 그 비좁은 차량에 들어가서 위기 관리를 하겠다. 정권 교체기에 이런 행태는 우리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잠깐만.
자, 뭐 인수위 측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이런 우려도 면밀히 좀 체크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미니 이동식 버스 벙커도 그렇고 뭐 국방부 벙커 위치도 그렇고 청와대 벙커 여기도 그렇고 이번에 아무래도 좀 공교롭게 의도치 않게 국민들이 국가 안보 자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참고로 이 이동 지휘 차량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이번 정부입니다. 정부 때. 네, 이번 정부 뭐 일각에서는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문재인 버스다. 자, 문재인 버스를 윤 당선인이 타는 격이다.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여러 번 기사를 찾아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캠핑카를 쓰는 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선인 측에서도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5월 10일에 저희의 직무를 시작할 때쯤이면 어떻게 확실하게 벙커도 저희가 완비할 수 있을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무슨 다른 별도의 장소에 C4I를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최소한 안보나 국가 위기 시스템이 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들은 불식시키는 방안이 좀 더 강구돼야 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할지 해체할지 뭐 인수위 기간 결정이 나겠습니다. 근데 앞서 김은혜 대변인이 C4I라고 또 정정을 이제 바르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었네요. 뉴스 썰기를 좀 보셨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